예. 밑줄을 잘못 쳐서 다시 이거까지 녹음되네. 다시 갑니다. 자, 여기 요렇게 밑줄을 선생님이 까만 밑줄을 두 개로 요렇게 쳐놨는데 그 이유를 현수가 잘 설명했어요. 얘가 뭐야? 비금속이고 얘가 뭐다? 금속이라는 사실을 두 개로 잘 구분해서 설명을 했고, 일단 알겠지만 여러분들 비금속은 당연히 무슨 이온이 되기 쉽다? 그렇지. 음이온이 되기 쉽고 금속은 뭐가 되기 쉽다? 양이온이 되기 쉽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주로 음이온하고 양이온으로 존재하는 경향이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얘들이 이온이 되었을 때는 모두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데 아르곤 원자 번호 몇 번? 18번이지. 그래서 전자 18개를 가지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면 안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한번 써볼까요? 15번 누구입니까? 15번은 우리가 인이제. 인은 15번은 18개 되려고 하면 3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 그 다음 누구 있노? 황은 전자 2개를 더 얻어오면 되겠고, CL은 17번이지 1개. 19번은 아까 했었잖아. K 플러스. 20번은 누구야? C의 2가 플러스가 되면 누구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아지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하고 똑같아지면서 안정하게 된다입니다. 준석이가 물건 떨어뜨린 게 녹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누가 누군지 한번 알아내 봅시다. 그래프상에서 보시면 누구? A부터 E까지가 나옵니다. 자, 그래프를 찬찬히 보시면 일단은 누가 이온 반지름이고 누가 원자 반지름인지 까만 거하고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세모떼기 이렇게 나와 있죠. 누가 원자 반지름이고 누가 이온 반지름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검은 게 까만 거라고 하면 안 되겠나? 검은 게 뭐야? 검은 게. 자, 검은 게 뭐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다라고 하는 거야. 검은 게 원자 반지름이다? 아니요. 아닌 것 같지? 금방 잘못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19번, 20번 같은 경우는 금속이지. 얘들은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두 개가 큰 거 2개 있고 작은 거 2개 있겠지. 그럼 요게 두 개가 요게 같은 그룹으로 묶여 있고 3개가 요렇게 3개씩 요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2개에 해당되는 게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요게 원자 반지름, 나가 원자 반지름이고 가가 뭐가 되겠노? 이온 반지름 요렇게 되겠지. 그래야지만 어떻게 된다? 2개가 얘가 원자 반지름이 돼야지만 원자 반지름이 누구보다 더 크다는 거야. 여기 나오는 이온 반지름보다 더 큰 거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큰 게 몇 개라 해야 되노? 2개라 해야 되니까 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B 중에서 누가 19번이고 누가 20번이겠노? 라고 봤을 때는 원자 반지름은 이렇게 가면 크지네, 맞지? 원자 반지름이 더 큰 게 누구야? 19번하고 20번 중에서 19번이 더 크지? 그럼 B가 몇 번이다? 19번이 되겠고 B가 19번 누구야? 써버리자. 칼륨, A가 칼슘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럼 나머지도 원자 반지름 이렇게 점점 작아지니까 뭐 몇 번 15번 인, 황, 그 다음에 누구야? CL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면 각각 A, B, C, D, E의 뭐야? 원자의 종류가 다 결정이 되어버렸네. 이렇게 결정되어 버리면 뭘 보면 되겠노? 보기를 보면 되겠습니다.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가는 원자 반지름이다. 틀렸네. 방금 목소리 괜찮습니다. A의 이온은 A 2가 플러스가 된다. 맞아요. A가 누구야? 칼슘이니까 칼슘은 원자 번호 20번이지. 안정하게 되려면 누구의 전자 배치를 따른다?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르게 되면 전자 몇 개 잃는 게 좋다? 2개 잃어서 칼슘 2 플러스로 자연계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칼슘 원래 호돈소 물질로는 존재하지 않나요? 존재합니다만 금방 반응해서 칼슘 2 플러스로 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 전기염성도는 E가 가장 크다. 전기염성도는 E가 가장 크다. 어디로 가면 크지노?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뭐 맞지? 누가 제일 크다? CL이 가장 크다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지. 그러면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나요? 자, 이 함성은 지금 빨리 수업을 진행해 달라는 일반 학생의 함성입니다. 준석이 문제로 잠깐
예, 잠깐 쉬었다가 다시 녹화합니다. 준석이가 일본어를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마이 쓰기를 어려워합니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 뭐 준석이라 하지 말고 그럼 준땡 준땡이가 그렇습니다. 네, 7번 문제 가도록 할까요? 7번 문제는 얘가 조금 3개만 요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선생님이 요거 한 개 한 줄하고 요거 2개로 요렇게 나누어 본다라고 했을 때 금속하고 비금속 구분이 되지? 산소가 비금속이고 얘가 금속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들의 전자 배치는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하고 같은데 네온은 원자 번호가 10번입니다. 그러면 이 A하고 C가 이온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이온이 되는지 한번 써볼까요? 산소는 전자 2개를 얻지. 산화이온, 나트륨은 나트륨 이온, 알루미늄은 어떻게 된다? 3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13번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8번 원자 번호만 알면 여러분들이 뭘 쓸 수 있다? 이온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온식을 쓸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일단 아까 전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이온 반지름분의 원자 반지름입니다. 근데 2개는 크고 1개는 됐다 작네요. 됐다 작은 C가 누군 것 같습니까? 어떤 원자인 것 같노? ONA 알루미늄 중에서 얘가 녹화가 지금 조금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B가 뭐겠습니까? 요 둘 중에 구분을 하려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구 나트륨인가 알루미늄인가 해야 되는데 아까 전처럼 잘 파악이 안 된다면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확연하지? 이온의 전하가 가장 큰 게 누굽니까? 이온의 전하가 3개 중에서 가장 큰 게 알루미늄이제. 요게 3으로 이게 절대값 3으로 제일 크지. 이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앞문제에서 했었지. 그러면 제일 요거는 이미 O로 결정돼가 있잖아. 이 둘 중에서 그러면 작은 게 누구겠노? 알루미늄이고 요게 누구자? 나트륨. 요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유효핵전하가 나옵니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 요 말이 없으면 안 되겠지. 전자는 많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B하고 A 중에서 이거 또 나왔는 거네. 나트륨하고 알루미늄 중에서 누가 유효핵전하가 더 크노 이 말이죠. 알루미늄이 더 크지. 이건 틀렸습니다. 알루미늄. 자, 이온 반지름은 C이온이 누구겠노? C이온이 산화이온이고 A이온이 누구입니까? A이온이 알루미늄 3 플러스 알루미늄 이온입니다. 누가 이온 반지름이 더 큽니까? 산소하고 산소가 더 크다라고 확실할 수 있겠지. 준땡아 닌 요거 확실하게 알 수 있나? 산화이온이 알루미늄 이온보다도 크기가 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까? 예, 끄떡거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거 맞지? 원자과 전자수는 12. 누가 더 크노? 원자과 전자수는 산소의 원자과 전자수 몇 개야? 6개고 B는 몇 개? 1개제. 6개 1개니까 당연히 어떤 더 크다입니다. 그러면 답이 미연과 디귿 요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문제 갑시다. 자, 학생들의 요구에 굴하지 않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녹음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어떻게 잠시 녹음을 중단하겠습니다. 네, 앞에 함성은 잊어주세요.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 번호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 8번부터 13번까지 중 하나이다. 이 봐봐, 이제 3개씩 하다가 8번부터 13번까지 무려 몇 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골라라고 하잖아. 여기서 홀 전자 수는 모두 같다. W, X, Y 홀 전자 수는 모두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8번에서 13번까지 8번에서 13번까지 홀 전자 수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똑같은 게 지금 몇 개 있냐가 그러면 똑같은 게 3개 있습니다. 몇 번 똑같은가 그러면 9번, 11번, 12번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전자 배치를 해서 홀 전자 수가 한 개 이렇게 홀 전자 수를 알아야지 일단 W, X, Y를 뭔지 이제 고를 수가 있겠지.
자, 각원자 이온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몇 번부터? 8번부터 13번까지니까 꽤 많네, 이온이. 맞지? 8번부터 13번까지니까 산화 이온. 두 번째 F, 또 나트륨 이온, 그다음 누구야? 마그네슘 이온, 그다음에 알루미늄 이온. 여기까지가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8번부터 13번까지 중 하나입니다. 자, 둘 중에 하나가 누구다? 전기염송도 또는 아니면 뭐야? 이온 반지름 중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기염송도 이온 반지름 앞쪽에서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문제에 바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XY가 몇 번이라고 했어? 아까 전에 보니까 홀 전자수가 똑같은 게 그래 9번이니까 누구야? 플로린 아니면 11번 누구야? 나트륨, 마그네슘이 WXY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 헤어진 값들은 전기염송도 아니면 이온 반지름이래. 근데 전기염송도 같으면 F가 제일 크잖아, 전기염송도가. 네. 근데 첫 번째 그래프에서는 제일 큰 게 지금 없지.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제일 큰 게 있네, WXY 중에서. 그러면 두 번째 나오는 니은이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얘가 전기 음성도에 대한 그래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자연스럽게 첫 번째 그래프가 누구다? 이온 반지름에 관한 그래프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온 반지름에 관한 그래프라는 사실부터 WXY가 뭔지 알겠지? 얘가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큰 게 누구야? W가 결국 뭐가 되겠노? F가 되겠고, X하고 Y는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중에서 이온으로 되었을 때 크기가 제일 작은 게 누구야? 얘가 마그네슘이고 두 번째가 누가 된다? 나트륨.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WXY는 이제 다 결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남은 Z가 누구겠노? Z가 O라는 사실은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크지? 여기 중에 이온 반지름이 제일 크고 전기음성도가 몇 번째다? 두 번째다라고 되는 거지. F가 전기음성도가 4.0, 그 다음 산소의 전기음성도가 3.5로 암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원자의 종류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뭘 보면 돼요? 보기를 보면 되겠지. 기억, 네. WXY의 홀전야수가 같아야 하는데 mg는 하나인가 아니지 0인가 아닌가. 맞습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예, 아주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잘했네요. 여기는 그럼 마그네슘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알루미늄입니다. 아, 잘했네요. 가현 학생이었습니다. 가현 학생이 잘했습니다. 자, 기억은 전기 음성도입니다. 맞지? 얘가 음성도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요. 음성도, electronegativity. 예, 전기 음성도. 전기 음성도가 아니고 이온 반지름이 틀렸지를. 제2이온 에너지 별표합니다. 자, Z가 원래 뭐였어요? Z가 산소고, 그 다음에 W가 뭐였어? F제. F의 뭘 비교하라고? 제2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라 그랬어. E2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제2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서 여러분 어떻게 비교하라 그랬어? 제1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라면 원자 번호 한 칸 옆으로 당긴 제1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면 된다고 했지. 그럼 NO의 제1이온 에너지 누가 크야? 불규칙적인 N이 더 크지. 그러면은 OF에도 결국은 누가 더 크다? O가 더 크기 때문에 Z가 W보다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는 맞다. 이렇게 됩니다. 저번에 내가 주요하게 뭘 이야기했어요? 제2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려면 원자 번호를 1 빼가지고 어떤 너 제1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승환아 들립니까? 예.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X가 누구야? 나트륨. 이거 또 나왔네. 나트륨하고 알루미늄 중에 누가 유효 핵전하가 더 큰 거야? 알루미늄이 더 크지.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요. 그러면 맞는 것은 니언.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지금 시끄럽지 않은 문제 9번은
아주 조용한 2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맞죠? 여기 보면 뭘 나타내고 있노? 원소 기호가 요 15, 16, 19, 20번이제. 야, 이거 이온의 전자 배치는 당근 누구의 전자 배치를 가지겠나?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겠지. 아르곤이 원자 번호가 몇 번이야, 창민아? 손가락도 하려고 하면 한참 걸리겠습니다. 12번이라고 창땡 학생이 이야기했는데요. 18번입니다. 아르곤은 18번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뭐 아르곤 이 원자 번호 18번인 것과 그 토론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나? 여기 보면 야, 이온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이 15번짜리 P는 18번이 되려고 그러면 3 마이너스 맞지? 황은 2 마이너스. 그 다음에 19번은 누구야? K는 플러스. 그 다음에 나머지 20번 여기다 적자. 20번 누구? 칼슘 2 플러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이 4개 중에서 이온 반지름이 지금 그래프에 이렇게 나오네. 이온 반지름의 크기 순서대로 나열할 수는 있겠지. A, B, C, D가 여기 4개를 가지고 이온 반지름 크기를 순서대로 할 수 있겠지. 동현아, 여기서 누가 제일 크니? 반지름이요? 그래, 이온 반지름 누가 제일 커? P가 제일 크지를. 장민이 뭘 하는 존경스러운 눈으로 보냐? 이게 이렇게 제일 크지 맞지? 동현이는 이유도 설명할 수 있겠지. 전화 원자의 얘들은 전자가 18개로 다 똑같지. 근데 원자 핵에 있는 뭐 양성자 수가 누가 제일 작아요? 이 뭔 소리고. 15번 얘가 제일 작기 때문에 20번인 얘가 제일 자기 쪽으로 잘 땡기지. 그러니까 크기가 제일 작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서봐라. A가 제일 큰 게 누구라고 했어요? B가 인이고, 두 번째 게 황이고, 세 번째 게 누구야? K가. 그 다음 네 번째 게 칼슘.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그래프에다가 원소 기호를 이렇게 쓰면 돼요. 너는 안 쓰나? 썼나? 창민이. 저번 시간에 했는 거니까 썼겠네. 자, 요게 보시면 두 번째 그래프는 보시면 순서대로 이렇게 적어 놓으면 요걸 전기음성도로 해도 되겠나? Y축을. Y축을 전기음성도로 하는 것은 전기음성도는 어디로 가면 커진다고 했지? 준영이 어디로 가면 커져요? 네, 뭐가요? 전기음성도. 뭐야 이게? 야, 오른쪽 위로 가면 커진다고 했잖아. 네. 여기 보면 누가 제일 크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황이잖아, 맞지? 그래서 황이 오른쪽 제일 위에 있으니까 황이 전기음성도가 제일 큰 거 맞지? 이렇게 하면 가를 뭐라고 해도 된다? 전기음성도라고 해도 되겠지? 그 다음 유효핵전하는 여러분 어떻게 판단해요? 유효핵전하는 어디로 가면 무조건 커져요? 같은 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무조건 유효핵전하가 커지지. A가 K고 D가 뭐가 되겠어? 칼슘이지. 그러면 규영아, 예, 전기음성도는 오른쪽으로 가면 커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K하고 CA 중에 CA가 더 오른쪽에 있어요. 네. 그럼 누가 더 크노? CA요. 그래. 됐어요. 규영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원자 반지름은 D하고 C다. 원자 반지름은 DC. 원자 반지름이 D가 누구야? 칼슘이고 얘가 S가 됩니다. 칼슘이 황보다도 원자 반지름이 더 크겠나? 크겠나 작겠나? 황슘이라고 이야기한다. 야, 칼슘하고 황은 세 번째 줄에 누가 있어요? 칼슘은 네 번째 줄에 있잖아. 네 번째 줄에 왼쪽에 네 번째 줄이고 황은 세 번째 줄이 이쪽 편에 있다 아이가? 이쪽 편에 있고 칼슘은 이쪽 편에 있고. 그럼 네 번째 줄에 앞에 있는 칼슘이 당연히 어떤 크기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개념이 나오노?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유효 핵전화, 이온 에너지 계속 나오지. 왜 이 단원에서 이런 거 배우고 있노? 이 단원이 뭐야? 주기성을 배우는 거지. 그래서 주기율표에서 어떤 성질이 규칙적인가를 배우고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또 지금 그냥 하는 김에 2학년 2반에서 녹화를 뜨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녹화를 하게 되면 되돌리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듭니다. 선생님 편집을 하시죠. 편집 못합니다. 그냥 있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W하고 Z에 관한 자료이다 라고 했는데 이미 4개를 줬네 맞지?
야, 선생님이 여기 있는 앞에 거 동글베이 뒤에 거 동그라미를 왜 이렇게 묶어 놨겠노? 이렇게 묶어놓은 이유는 뭐야? 뭔가 성질이 비슷하나? 연성이 뭔 성질이 비슷해요? 이 동그라미하고, 야, 미리 질문하고 난 다음 한 번 더 묻지 마, 자식아. 이 뭐야? NO하고 나트륨 마그네슘 왜 묶어놨노? 어? 아, 주기가 같아서. 오, 내가 예상했던 거하고는 다른 대답이지만 맞기는 맞습니다. 앞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비금속이고 뒤에 있는 게 뭐가 되겠어요? 금속이고 이렇게 되겠지. 자, 둘 다 모두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나? 이온이 되면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가지는 거 맞아요? 자, 그러면 각각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식을 한번 써보자. 이온식. 선생님이 질소가 이온이 되면 이온식이 뭐냐면 질소가 원자 번호가 7번이니까 10번이 네온처럼 되려고 하면 이온식이 3- 이렇게 쓴다. 요게 질화이온입니다. 질화이온. 그 다음에 그럼 규영아,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야. 산소의 이온이 되면 산화이온의 이온식은 뭐겠노? 원자 번호 10번이 네온처럼 되려고 합니다. 근데 산소의 원자 번호 8번입니다. 예, 2 마이너스. 나머지는 쓸 수 있겠나? 자, 나트륨 얼마? 플러스 1 맞지? 마그네슘은 뭐다? 2 플러스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4개 이온식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원자 반지름 3개만 나와 있네. 원자 반지름이 W, X, Y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지. 3개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건 몇 가지 나와 있어? 4개가 나와 있지. 4개가 나와 있지. 요 NO하고 나트륨, 마그네슘 나와 있는데 일단 원자 반지름이라고 했으니까 누가 더 크겠노? NO가 크겠나? 나트륨, 마그네슘이 크겠나? 나트륨, 마그네슘이 크겠지. 에이, 나트륨, 마그네슘이 큽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야? 큰 거 2개하고 이거는 얘들 2개에 비해서 되게 작지 맞지? 작은 편이니까 요 큰 것들 2개를 나트륨, 마그네슘이라고 했을 때 이 둘 중에는 누가 크냐? 나트륨이 더 크니까 얘를 뭐라고 두고 나트륨, 마그네슘이라고 두고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질소 아니면 O가 되겠지? 질소 아니면 O가 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거는 뭘 해야 되겠노? 라고 했더니만 두 번째 게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W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나트륨이라고 했고 Y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그네슘이라고 했지? 자,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이온 반지름하고 제1이온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나트륨하고 마그네슘 중에서 나트륨이 더 큰 값을 가지네. 지금 그래프 보니까 이온 반지름과 제1이온화 에너지 중에서 나트륨이 마그네슘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게 뭡니까? 이온 반지름입니다. 이온 반지름. 자, 이온 반지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근 Z가 될 수 있는 게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노? Z가 될 수 있는 게 얘도 N 아니면 뭐가 돼요? O가 되죠. 그러면 Y는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 마그네슘이 되고 이온은 당근 뭐가 되겠어요? 제1이온 에너지 E1이 되겠죠. 그럼 제1이온 에너지 비교해야 되는데 X하고 Z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누구라 그랬어요? 질소 아니면 산소라 그랬죠. 자, 요거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창민. 네. 질소하고 산소 중에서 동현이 조용해. 질소하고 산소 중에서 제1이온 에너지가 누가 큽니까? 질소하고 산소 중에서 제1이온 에너지가 누가 큽니까? 질소는 7번이고 산소는 8번입니다. 오, 안 속네. 왜 질소가 큰지 압니까? 그러니까 제1이온 에너지가 왜 질소가 크냐고. 한 칸씩 옆으로 가서 뭘 들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뭐 보는 거야? 불규칙성을 보이는 거죠. 질소는 p-오비탈이 한 개씩 다 들어있고 산소는 p-오비탈이 2개 들어있어서 전자간의 반발력 때문에 떼내기 쉽다라고 이야기했죠. 뭐 어쩌든동 맞추긴 했습니다. Z가 뭐가 되겠어? 질소고 얘가 산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 판단이 됐지? 이렇게 다 판단이 되면 밑에 보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기억은 이온 반지름이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걸 별표해 봅니다. 제2이온 에너지는 반드시 보기로 나옵니다.
Y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Y가 마그네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W가 뭐라 그랬어요? 나트륨이라고 그러지. 자, 둘 중에 제2이온 에너지가 그냥 판단하면 제2이온 에너지가 누가 큰 거 같노? 라고 했을 때 자, 각각에서 두 번째 전자를 떼낼 때 누가 힘이 많이 들겠노? 두 번째 전자를 떼낼 때 누가 더 큰 에너지가 들까이지. 그냥 생각만으로 하자면 두 번째 전자를 떼낼 때 누가 에너지가 많이 들겠노? 나트륨이 많이 들겠죠. 왜냐하면 나트륨은 맨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야? 나트륨은 한 개밖에 없지. 그럼 한 개를 떼내면은 그 다음번에는 안쪽에 있는 걸 떼내야 돼요. 안쪽 껍질에. 그럼 인력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할 때를 떼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제2이온 에너지가 누가 더 크다? 나트륨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돼요. 요런 경우는 되게 쉽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요거를 어떻게 고쳐도 돼? 문제를. 이 원의 이온 에너지를 구하는데 누구? 마그네슘 한 칸 옆에는 누가 있어요? 나트륨이고 누구? 나트륨의 한 칸 옆에는 누가 있노? 네온이제. 창민이 네가 이야기했던 거라. 옆으로 이동해서. 옆으로 이동해서 하면은 금방 되나? 창민이 금방 되나? 나트륨하고 네온하고 누가 제1이온 에너지가 더 커요? 전자 떼내기가 누가 어렵겠노? 네온이 더 어렵다. 그래서 얘가 더 크다. 부도의 방향이 같아져야 되겠지. 네온이 더 크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온이 이온 에너지가 억수로 큰 건 알겠나? 와 그러노? 예, 그렇지. 전자 배치가 걔가 제일 안정한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발력만 조금 좋으면 충분히 네가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찰 때는 순발력이 좋더만 맞죠? 예, 창민이 공찰 때 보면 흐느적 거려서 뼈들기가 조금 힘들지 맞죠? 바람하고 같이 댕깁니다. 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Z가 뭐야? Z가 아까 뭐라 그랬어? 질소고 그 다음 X가 산소랬죠. 유효핵 전하는 어디로 가면 커진다? 같은 줄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유효핵 전하가 커진다라고 했어요. 누가 더 크다? 산소가 더 크다. 그래서 틀렸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는 여기 이제 몇 개를 나타냈노? 9번부터 13번까지 원소 중에 하나이다. 근데 9번부터 13번인데 누굴 나타내노? 제2이온 에너지를 나타내야 돼. 제2이온 에너지. 그럼 봐봐. 너희들이 제1이온 에너지도 조금 헷갈리는데 제2이온 에너지는 더 헷갈리겠지. 그럼 이걸 뭘로 고쳐서 계산한다. 여기 보니까 봐봐. 제1이온 에너지 아니고 제2이온 에너지를 할 때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했노? 9번부터 13번까지는 여기 물론 지금 9번, 10번, 11, 12번, 13번에 누굴 비교하라고 해놨어? 제2이온 에너지를 비교하라고 해놨지. 그러면 그래프 형태가 뭐하고 비슷해요? 9번, 10번, 11번, 12번, 13번을 제2를 비교하려고 하면 헷갈리잖아. 하나 떼고 그 다음 뗀 걸 비교해야 되잖아. 그럼 이걸 뭘로 고쳐서 계산한다? 원자번호를 한 칸씩 밑으로 해야 8번, 9번, 10번, 11번, 12번에서 얘들이 뭘 구해도 되노? 제1이온 에너지를 구하면 되는 거야. 문제를 잠시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생각해라. 바꾸어서 생각하면 요렇게 생각하면 돼. 8번, 9번, 10번, 11번, 12번의 제1이온 에너지를 생각하면 돼. 자, 여기 그러면 이온 에너지가 이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중에서 이온 에너지 제1이온 에너지 10번이 제일 크나? 창민아 10번의 제일 1이온 에너지가 제일 크나?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중에서 맞지? 제일 크지? 어떻게 있노? 8번, 9번, 10번은 어디에 있어? 두 번째 줄에 어디 있노? 8번, 9번, 10번 요렇게 있으면 크기가 11, 12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11, 12 이렇게 있지? 크기가. 그러니까 작은 거는 당연히 원자핵에서 당기는 힘이 커서 전자 떼내기 힘들까 아이가? 그러면 10번 다음에는 당연히 누가 전자 떼내기 어려워요? 9번, 8번 이렇게 가지. 그럼 11번, 12번 중에는 누가 더 어려워요? 12번이 더 어렵겠지. 12번, 11번 이렇게 가잖아. 그렇게 되면 제1이온 에너지를 고쳐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여기다가 뭘 대주면 돼요?
플러스 1씩 다 해주면 원래 원자의 제2이온 에너지를 알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렇게 되면 그래프로 다시 돌아오면 제일 큰 게 누구야? 제일 큰 게 몇 번? 원래 몇 번? 11번인 나트륨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10번 누구지? 10번은 네온이겠지. 세 번째 9번은 누구야? 플로린. 네 번째 13번은 알루미늄. 다섯 번째는 12번 누구야? 마그네슘. 요렇게 해서 뭘 결정할 수 있다? 그래프에 있는 각각 기호에 해당되는 원자들을 요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가 되겠어. 장미 알겠나? 그래. 대답은 그렇게 해야지. 자, 여기 봅시다. 자, 규형이 Z는 1족 원소이가 Z가 나트륨입니다. 자, 나트륨이 1족 원소인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기현이가 알게 되면 니는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게 알게 된다. 기현이. 저도 몰라요. 기현이 나트륨은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원자과 전자 왜 한 개입니까? 지원이. 자, 이름 다 나온다. 이 정도 되면 학생들이 유튜브를 끌 거야, 맞지? 대체 언제 나오는가 싶어서. 야,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이지. 두 번 288이잖아. 288만 기억하면 된다. 두 번째 줄까지가 10개 들어가잖아. 그럼 11번이니까 세 번째 줄의 첫 번째니까 세 번째 줄에 있는 전자가 한 개밖에 없잖아. 그걸 원자과 전자라고 해. 그래서 일족 원소이다 라고 되겠지. X, Y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X하고 Y는 F하고 네온이지. F가 몇 번? 9번이고 네온이 10번이잖아. 9번, 10번이 같은 줄에 있는 건 알겠어? 그렇지. 288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환 계속 나온다. 유효핵전환은 뭐만 기억하면 돼? 오른쪽으로 가면 커진다. W가 누구입니까? W가 WAL이고 얘가 MG네, 맞지? 누가 더 크겠노? 자, 규영아, 알루미늄 원자 번호 몇 번이야? 13번. 마그네슘 몇 번? 12번이지. 누가 더 오른쪽에 있노? 그렇지. 그러면 얘가 오른쪽에 있는 게 유효핵전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규영아, 네 이름이 좀 유튜브에 많이 나와도 되지. 어차피 구독자도 없어. 그러니까 학교 애들밖에 안 봐요. 됐습니까? 요렇게 12번을 끝났는 거